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IT 여성기업인협회 영남제가 주관하는 제12회 WIT 리더 컨퍼런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박소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WIT 리더 컨퍼런스 간단하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IT 분야 여성 중소기업과 그리고 산업의 활성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올해로 제1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박한우 교수님의 특강이 이어질 텐데요.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IT 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시상식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유공자 표창과 제11회 전국 창의문제 해결 능력 경진대회 시상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공계 우수인재 표창, 협회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행사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IT 산업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특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그리고 디지털 융합 비즈니스학과에 재직 중이신 박한우 교수님 모시고 일부 특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2020년 올해 2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코로나 2020년 2월 달에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슬픈 일을 겪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저의 친구 한 명이 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잠시 한번 볼까요? Whereas we never got to know air power, there's one piece of tech I bet you didn't think lasted this long. This year, the pager beeped its final beep in Japan. Since first introduced 50 years ago, the pager was still being used in Japanese hospitals, but the country's last pager service shut down the radio signals in October. Pagers are still in use in the UK's National Health Service, but they will be phased out in 2021. At least we'll still have fax 잘 machines, 보셨죠? right? 소위 말해서 저의 대학 생활을 같이 했던 삐삐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저 세상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앞서 보셨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이까지 갖다 주면서 50년 동안 존속했던 이 라디오 통신기술 시술 페이저 삐삐가 사라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청년 학생들은 아마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같은 드라마 보면 아마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한 3, 4년 안에 우리 디지털을 상징했던 여러 기술들이 다 사실은 떠나갔습니다. 아이팟, 애플이 새롭게 2000년대에 IT 산업으로 주역을 하게 된 아주 효자 아이팟이 뭡니까? 더 이상 생산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의 아이팟 모델. VCR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더 이상 부품이 중단됐어요. 3년 전에. 그 다음에 블랙베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국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블랙베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형태의 초창기 모델이죠. 캐나다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것 또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재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에서도 방금 했던 요 잭 자체가 또 없어졌어요. 이렇게 디지털 시대지만은 새로운 기술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전 기술은 죽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 구글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구글이라고 해서 항상 모든 기술들이 생존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구글에서 했는 관광 트립 애플리케이션 문 닫았죠. 구글은 또한 자기들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태블릿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 태블릿도 생산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구글이 또 선언을 했어요. 자,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2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인스타그램이잖아요.
인스타그램에 DM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DM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독자적인 독립적인 앱으로서 나왔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사람들이 야, DM을 인스타그램 쓰면서 또 인스타그램 DM 앱을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 DM은 또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인 것 같은데 최근에 등장했는데 이렇게 사라졌고, 또 지난 세월 동안 정말로 잘 써가지고 왔는데 삐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페이저 잘 써가지고 왔는데 또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기술들이 사라졌다, 또 기술들이 그렇죠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우리 문과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거, IT 제품이라고 하는 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유용성. 유용성이 뭐죠? 이게 내가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능적으로. 나의 어떤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둘째, 내 도움이 되고 목적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용성. 그렇죠, 사용성. 세 번째, 너무 못생겼어. 감성.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애플이 아이팟이라고 하는 것을 2000년대 초반에 들고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왜? 이 아이팟의 색깔이 가전제품을 지배했던 일본 제품의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었던 거야, 아이팟에. 그렇죠, 이어폰이. 그러니까 정말로 감성적이 않다 그랬는데 오히려 2000년대의 문화와 맞아떨어지는 감성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유용해야 되고 사용하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 아름다웠을 때 이러한 IT 제품과 서비스가 오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보세요, CD 플레이어 유용합니다, 사용하기 쉬워요, 예쁜 CD 플레이어도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음악을 들으니까 MP3 플레이어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내용인 컨텐츠들도 기반 기술들이 또한 바뀌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가? 디지털 컨텐츠는 정보 컨텐츠, 오락 컨텐츠, 교육 컨텐츠가 있어요. 정보 컨텐츠는 유용해야 되는 거죠. 오락 컨텐츠는 유용성보다는 어떻습니까? 사용성, 사용하기 쉬워야 되는데, 오락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 컨텐츠는 어떤 유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용 목적 보면 이렇게 기능형 컨텐츠는 어떻습니까? 감성보다는 유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유희형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는 사용성보다는 감성이 더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성, 유용성이 감성을 이제 소위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문과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사라졌던 기술들이 왜 사라졌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왔어요. 코로나 시대가 정말로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럼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컨텐츠나 서비스, 제가 그 답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알기 위한 트렌드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20대 청년들보다 더 어린 10대의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못 가니까, 그런데 공부는 해야 돼. 공부는 해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다가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죠. 올리면서 내가 공부하다가 졸고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댓글로 깨워주고, 이런 온라인 독서실,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의 컨텐츠로서 막 성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좀 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인구 분석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대구광역시에서 통신사 데이터를 가지고서 유동 인구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2월 달하고 2020년 2월 달, 2020년 2월 달이 우리 대구가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가장 확산이 많이 되는 상태였잖아요. 성내동, 동인동, 삼덕동, 소위 말해서 젊은 애들도 많이 가고 시내라고 얘기한 다운타운이잖아요. 막대 그래프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감소했어요. 전반적으로. 삼덕동은 약간 증가한 것 같아요. 근데 연령별로 한번 봤어요. 작년 2월 달하고 이번 2월 달을. 연령별로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 동성로에 그때 아무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10대들은 증가를 하고 있더라. 10대들은 증가. 왜? 그 당시에 학교도 안 가죠.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게 터졌죠.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10대들은 오히려 작년 2월 달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트렌드를 찾기 위한 뭔가 시그널들을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또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넷플릭스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와 관계해가지고 영어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젊은 친구들끼리 넷플릭스 앤 칠. 그래서 넷플릭스 앤 칠 하자. 그 얘기는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자라는 것인데 속뜻은 사실은 넷플릭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생활을 좀 하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영상 콘텐츠가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대들도 작년 2월 달보다 더 많이 코로나에 불구하고 나왔고 온라인 독서실을 통해서 내가 고립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고 싶은 것이고 넷플릭스와 칠하자는 얘기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뭔가 정서적 교감을 가지자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결은 저리 멀리 간 이야기인가?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트렌드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인간 수업이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만 독점 방영을 했는 것인데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금방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또한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역할이죠. 인간 수업이라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 본 사람 없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남자친구, 이 친구가 뭐 하느냐 하면은 고등학생인데 자기 학원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다른 여자 고등학생들의 성매매를 알선합니다. 그걸 알게 된 이 여자애가 자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느냐?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최민수야, 최민수. 근데 최민수한테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는데 뭘 하고 있을까요? 전화로 할까요? 카톡으로 할까요? 그게 아니야. 지금 최민수가 전화기를 꺼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최민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로 얘기하지 않아요. 기계음이 나와요, 기계음. 얘는 텍스트를 치고 있어, 남자아이는. 텍스트를 치면 그것이 그렇죠, 텍스트 스피치로 최민수한테 기계음으로 가고 이 친구는 성매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또한 여고생이었던 거야.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엄청나게 찾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영상 콘텐츠들이 또 하나 IT 기업에 주는 거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목소리가 잘 안 나왔을 건데 이 목소리가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더빙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래서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문화적인 트렌드를 앞에 봤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약간의 시그널들을 가져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왔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앞에 세대하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포스트 시대는, 앞에 시대는 동질적이었어. 포스트 세대는 이질적이야. 앞에 시대는 수직적이야. 포스트 세대는 수평적이야. 앞에 세대는 보편적이야. 포스트 세대는 개인주의적이야. 앞에 세대는 그렇죠, 국민들이야. 지금은 시민들이어서 개인을 더 중요시해. 그 다음 앞에는 유일신인데 뒤에는 다원적인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생겨났어. 이게 포스트 시대로 다원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렇죠, 타의중심적이고 개인적인데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또 연결되고 싶어 하고, 지금 그렇죠, 아주 트렌드가 포스트 시대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플러스 알파 코로나 시대에 뭔가 또 특징들을 막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파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보려고 해도.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PC에서 부팅을 하는데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 니 업데이트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을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렇죠, 집에 앞에까지 배달해주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또 콘시아지 이코노미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텔에서 서비스 받듯이 하는 그런 콘시아지 이코노미. 그래서 이런 같이 새로운 어떤 흐름들은 결국은 고립되어 있는, 지나가고 고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렇게 문 앞에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IT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결국은 택배 같은 사람들한테 최종의 일마일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학가에서도 택배로 하고, 며칠 전에는 또 드론 택시도 뭡니까?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또한 성공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아마존이라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유명한 회사잖아. 그런데 이 회사마저도 이 음식 택배,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택배에 뛰어들었는데 자기들 결국 성공을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앞서 구글이 만든 노트북, 태블릿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이 죽었는 것처럼 한꺼번에 우리가 다 진입을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유용성, 사용성,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BJ 포그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교수가 19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이 나왔잖아요. 넷플릭스라는 회사도 1997년도에 나왔거든요. 구글도 1998년도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에서 IT를 창업했는 친구들이 다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공과대학 학생들이었어. 이 사람들한테 이 교수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똑똑한지 정말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술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기술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용성, 사용성, 감성처럼 우리는 기술을 세 가지로 봐야 된다. 세 가지가 뭘까? 먼저 도구로서 봐야 된다. 도구가 뭐죠?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표 행동을 더 쉽게 하도록 해주고, 사람들이 뭡니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설치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이 소프트웨어 도대체 언제 설치가 끝나는 거야? 하면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중단한다는 거야. 그래서 공대의 관점에서만 하지 말고 이러한 설득 테크놀로지, 설득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인간과 소통하는 설득의 관점에서 해봐라. 그럼 뭡니까? 예컨대 터널링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터널링이 뭘까요? 소프트웨어 우리 설치할 때 지금 얼마만큼 설치가 되었습니다. 50%, 90%,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행바. 처음에 소프트웨어 만들 때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지금 BJ4가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야. 이런 것처럼 도구로서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또한 매체로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또한 기능할 수 있다. 매체로서는 특히나 우리 가상공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상공간. 그래서 가상공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상공간에서 내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얘기하는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상공간을 조금 더 고도화시킨 거,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매체로서의 컴퓨터 해서 컴퓨터가 상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감각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컴퓨터는 친구처럼 사회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공대생들은 컴퓨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영어에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컴퓨터가 지금 죽었어. 컴퓨터가 방금 깨어났어. 컴퓨터가 그렇죠, 지금 자고 있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구로서 이용자들한테 설득하고 다가가야 되고, 매체로서 이용자들한테 다가가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행위자로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스탠포드 그 똑똑한 공과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얘네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가지고는 만드는 서비스들이 기존에 그냥 도구로서 관점에서만 컴퓨터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자로서, 매체로서 그렇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 성공을 해서 소위 말해서 웹 2.0의 기업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웹 2.0의 기업들을. 자, 이 사람은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기술을 개발했는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또 이런 재밌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 중에 사례를 또 뭐 들고 있느냐면 여기 보이십니까? 한국을 들고 있어. 예컨대 이 핀터레스트라든가 이런 소셜 미디어에서 한국에 있는 이용자들이 요새 우리 서비스를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서비스를 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던 사회적 행위자, 도구, 미디어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서비스를 만듭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까요? 동영상이 여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이용자들이 요새 우리 서비스를 잘 안 쓰네? 소리는 죽여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봐요. 지금 고등학생 한 명이야. 미국 고등학생인데 여기는. 그렇죠? 자기가 라커룸에서 정말 세상도 재미없고 하면서 자기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어. 그러나 SNS는 뭡니까? 하기 싫은 거야. 왜냐하면 SNS에 남들이 다 재밌는 것만 자꾸 올리고 있으니까. 야, 이런 친구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리 SNS, 우리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까? 어떻게 유인하는지가 이제 이렇게 드라마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친구가 최근에 누구랑 같이 이야기를 했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위치 주소, 물리적인 위치 주소를 뭡니까? 찾아서 물리적 위치 주소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디지털산업진흥원의 김유원 원장님이 최근에 자기들 서비스 잘 안 쓰면 원장님이 지금 인터뷰 호텔 만촌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권명희 회장님 그렇죠? 사진을 하나 찾아서 또한 태그를 걸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BJ4 교수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관점의 수업들을 듣고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업을 만들었다는 거야. 왜? 노티피케이션, 알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프로그래밍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태그 당했다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설득이고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디지털 제품과 IT를 연구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냐? IT 기업의 CEO들, IT 기업의 정책 만드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기가 같이 성장해오는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따로 있어. 그렇죠? 저는 앨런 머스크 세대예요. 앨런 머스크가 1971년생이야. 저도 1971년생이야. 그다음에 저는 구글의 세대예요. 구글을 만든 세르게이 브린하고 레리 페이지 스탠포드생들이 1973년생이야. 그래서 저는 이 구글 쪽이 다 저하고 잘 맞아. 근데 저는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드는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애플 1955년생에 만들었는가 잘 안 맞아. 그 다음에 뭡니까? 링크드인 같은 비즈니스 SNS 만드는 1960년생이야.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만든 친구들 케빈 스트롬이라든가 페이스북 이건 1980년대생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태어나서 사용했던 그런 기술들만을 이해를 하지.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그 10대들이 앱을 통해 가지고 텍스트 스피치 해서 삼촌인 최민수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블록체인, 암호화폐 엄청나게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1년 동안 봐도 이해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블록체인의 넘버 2가 뭐죠? 이더리움이잖아. 이더리움은 누가 만들었냐? 비탈린 부테링이 만들었는데 이 비탈린 부테링은 1994년생이야. 94년생이 만든 기술을 왜 억지로 이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이해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저하고도 벌써 20년 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크라우스 슈밤 누군지 압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던 독일의 사람이에요. 이 크라우스 슈밥이 근데 했는 그 책, 4차 산업혁명 책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에 나오는 보고서만큼 내용이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크라우스 슈밥이 가진 그 영향력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나 영향력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왜 그 책에 내용이 없을까요? 크라우스 슈밥은 1900 몇 년생? 바로 38년생이에요. 이 사람이 구글을 써봤겠어요? 페이스북을 써봤겠어요? 인스타그램을 써봤겠어요? 블록체인을 해봤겠어요? 자기가 해보지는 않았는 거야. 눈으로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CEO분들,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렇죠? 각자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쓰고 있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럼 그 기술의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야지 우리가 정말 그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의 눈높이, 이용자들의 눈높이에서 사용성, 그 다음에 유용성, 감성을 이해하고 도구로서의 컴퓨터, 그렇죠? 미디어로서의 디지털 제품, 그 다음에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그렇죠? IT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은 1990년대생이 만든 블록체인까지 이 세상이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2000년대생일 거예요. 제가 요새 2000년대생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또 어떤 것을 내놓을지 몰라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보고서 한눈에 야, 이 친구들이 만든 것은 성공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55년생 빌 게이츠나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강의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잘 키운 브랜드 효과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런 정말 꼰대적인 어프로치고 즉 우리 맨바닥에서 계급장 떼고서 한번 정말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대 간을 넘어서 디지털 IT 제품 서비스를 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성공 가능한 그런 콘텐츠들과 IT 제품들 또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행사, 특강으로 이뤄진 일부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가진 후에 2부 함께 이어질 예정인데요. 2부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유공자 표창 제11회 전국 창의문제 해결능력 경진대회 시상 등 공로패 수여식 함께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휴식 시간 잠시 가지고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